안녕하세요. 박용준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긴 강좌가 아니라, 간단한 섹션 강좌로 채팅, 하나의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전체를 다 보여주는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겠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자, 제가 주로 사용하는 기술들을 사용해서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고요. 자, 이제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볼게요. 비주얼 C샵의 웹. 웹은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고요. 경로는 C 드라이브에 ASP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란 폴더에 웹챗이라고 이제 하나의 그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약에 구성한다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0, 2012, 2013 등 모든 영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냥 empty 그 ASP.NET 웹폼 기본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빈 웹사이트로 구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애플리케이션이란 폴더에다가 웹 챗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란 폴더에다가 웹 챗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확인. 자, 프로젝트 종류는 그냥 그냥 empty로 만들도록 할게요. empty 웹 애플리케이션인데 웹폼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이 저랑 좀 틀리신 분들은 그냥 ASP.NET 웹폼 empty ASP.NET 웹 애플리케이션 그냥 빈 웹사이트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empty 웹폼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만들기.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 현재 강의 촬영하는 시점에서 가장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빈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빈 웹사이트에다가 global.asax 파일, web.config 파일 이렇게 기본으로 구성된 웹사이트를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채팅 애플리케이션 만들고자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가지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어 줄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 시간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간단하고 빠르고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ASP.NET 시그널 R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빌드 한번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참조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누겟 패키지 관리를 들어가서요. 제가 온라인에서 nuget.org에서 제가 시그널 R을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ASP.NET 시그널 R이라는 이름의 항목이 제일 첫 번째 보이네요. 그러면 얘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 웹 프로젝트에다가 ASP.NET 시그널 R 이제 어셈블리들을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관련 컴포넌트들을 동의함. 자, 그럼 굉장히 많은 구성 요소들이 설치가 되는 것을 이제 빠르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설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닫기 버튼 누르고요. 자, 그럼 readme.txt 파일을 제공해 주는데요. readme.txt 파일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시그널 R을 사용해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스타트에 global.asax 파일에다가 global.asax 파일이 없으신 분들은 global.전역 응용 프로그램 클래스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웹 프로젝트에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렀을 때 웹 쪽에 전역 응용 프로그램 클래스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역 응용 프로그램 클래스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이미 전역 응용 프로그램 클래스인 global.asax 파일이 추가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route table.route.map-hubs라는 항목을 global.asax 파일에 애플리케이션 스타트 이벤트에다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readme.txt 파일을 닫게 하고요. global.asax 파일에 애플리케이션 스타트 폴더에 가서 route table.route.map-hubs 한 줄 넣어주시고요. route table에 대해서 컨트롤 닷 엔터 쳐서 자, 네임스페이스를 컨트롤 닷 해서 엔터 쳐서 위에다가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줄 추가됐고요. 뭐 이거는 뭐 시그널을 사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니까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그러면 시그널을 사용해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자 하는데요. 자, 그냥 루트에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웹챗 애플리케이션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항목을 추가를 시켜주는데 웹폼 바로 항목이 있네요. 웹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웹폼 이름은 그냥 default.aspx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물론 HTML 페이지로 만들어도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default.aspx 웹폼을 사용해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채팅 응용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건지 그 모양을 먼저 구성을 하도록 할게요. 시그널을 사용은 잠시 뒤에 밀어 놓고요. 자, 그러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가서 자, default.aspx 페이지에 가서 이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iv 태그 밑에다가요. 간단하게 h1 태그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채팅 초간단 채팅이라고 간단한 채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iv 태그를 사용해서 자, div 태그를 사용해서 div 태그의 id는 잠시만요. div 태그의 id는 챗 리스트라고 아이디를 갖고 자, 그 다음 이제 챗 리스트랑 아이디를 갖는 뭐를 만들겠다? 이제 레이아웃 이제 div 태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에 대해서 스타일 하나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타일 태그 만들고 그냥 뭐 샵 잠시만요. 샵 챗 리스트라고 두고 자, 샵 챗 리스트라고 두고 여기다가 스타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width는 뭐 그냥 100% 주고 하이트는 높이는 200픽셀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보더는 1픽셀의 솔리드에 레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일을 주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채팅 이제 여기가 챗 리스트 해가지고 채팅 그 메시지가 여기 출력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두고 자, 브라우저에서 보게 해보면 자, default.aspx 페이지는 여기에 채팅 리스트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다가 버튼과 레이아웃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영역을 주도록 하죠. 그래서 그냥 레이어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다가 레이블 하나 텍스트박스 두 개를 넣어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asp 레이블을 하나 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이블의 텍스트는 사용 이름이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이름. 그 다음에 id는 lbl 유저 이렇게 주도록 하죠. 이렇게 레이블 하나, 텍스트박스 하나, 이름을 입력해주는 텍스트박스 하나, asp 텍스트박스 하나 만들어 놓고 텍스트박스의 이름은 텍스트 유저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lbl 유저, 텍스트 유저. 자, 이렇게 하고 한 줄 내리고 자, 그 다음에 그 실제 메시지를 출력해주는 기능을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텍스트박스를 하나 더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박스를 하나 더 만들고
텍스트박스의 아이디는 뭐 예를 들면 텍스트 메시지라고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하나의 텍스트박스를 하나 이제 구성을 해 놓고요. 자 그러면 자 가장 기본적인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름 입력하고 여기다가 메시지 입력하고 메시지 입력하고 나서 전송 버튼 또는 엔터 딱 쳤을 때 이제 채팅창에 그 이제 채팅 내용이 입력되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에 대해서 스타일을 그냥 꽉 차게 줄까요? 자 그러면 텍스트 상자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위드는 100%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 자 이렇게 이름 입력하고 메시지 입력하고 이름 입력하고 메시지 입력하고 엔터 땅 쳤을 때 여기에 메시지가 출력되게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기본적인 모양은 이렇게 간단하게 너무나 간단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너무나 쉽게 이제 너무나 간단하게 모양을 구성했어요. 벌써 다 어떻게 보면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맞죠? 이렇게.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측 기본적인 UI는 이렇게 구성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default.aspx 페이지 잠깐 놔두고요. 자 컨트롤 세미콜론. 자 그러면 서버 측 기능 채팅의 허브 서버 측 기능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웹챗 애플리케이션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폴더를 하나 추가하는데요. 허브스라고 폴더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브하고 이제 허브에 관련된 API에 대해서는 제 강의에 ASP.NET 시그널 R 강의를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채팅 만드는 거에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브스란 폴더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 항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C샵의 웹에 쪽에 보면 쭉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을 사용하게 되면 챗 허브 클래스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챗 허브 클래스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0이라든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2를 사용한다면 챗 시그널 허브 클래스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비주얼 C샵을 선택해 놓고요. 비주얼 C샵을 선택해 놓고 그냥 일반 클래스 파일 잠깐 취소를 하죠. 그냥 바로 여기서 허브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보면 바로 이제 클래스 파일이 있죠. 없네요. 예. 자, 맨 밑에 있죠. 클래스 파일. 이제 클래스 파일을 좀 빨리 선택하고 싶어서 이렇게 클래스 파일을 선택했고요. 물론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을 사용한다면 허브를 그냥 바로 추가를 해줄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챗 허브라고 뭐뭐뭐 허브.cs 파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챗 허브 클래스는 뭐를 상속받는다? 허브 클래스를 상속받겠다. 허브는 허브만 타입해 놓고 컨트롤 닷. 자, 해서 using microsoft.aspnet.signal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팅 허브를 만들었고요. 얘는 이제 특선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성이냐면 허브 네임이라는 이름의 특선 하나 줄게요. 얘도 컨트롤 닷 엔터 쳐서 위에다가 네임스페이스를 추가시켜 주고요. 얘를 클라이언트 측에서 서버 측에 있는 클래스 이름은 챗 허브지만 클라이언트 측에서 어떤 이름으로 보여주게 해주고 싶다. 간단하게 챗이란 이름으로 보여주게 해주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허브 네임이라는 이름의 이제 애트리뷰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서버 측의 기본 이름은 챗이라는 이름으로 서버에 이 챗 허브에 접속할 거고요. 그럼 클라이언트 측에서 서버로 전송하는 이제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을 이제 퍼블릭 메서드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보인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측으로 send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송할 때 뭐하고 뭐를 전송할 거냐면 사용자 이름하고 메시지를 전송할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 형식의 네임 하나 받고요. 스트링 형식의 메시지를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항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nd 메시지. 그럼 얘는 얘 이제 이 send 메시지가 하는 역할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이제 그 서버로 어떤 이제 이름과 메시지를 전송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러고 나면 전송하고 나서 어떤 추가적인 코드를 구현하고 얘를 어떻게 한다? 다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전송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그 브로드캐스팅을 해주고 싶다. 브로드캐스트를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다가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낼 때는 미리 준비된 명령어인 클라이언트 닷 모든 사용자한테는 all 특정한 사용자 이제 나 빼고 현재 접속자인 나 빼고 나머지한테는 others 현재 나한테는 콜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채워주는데 이번에는 모두한테 보내줄 거니까 클라이언트 닷 all 닷 점 찍었을 때 다이나믹 타입으로 어떤 그 명령어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동적식이라고 됐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명령어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그냥 자바스크립트에서 receive message라고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받을 때는 그냥 어떤 값을 넘겨줄 거냐면 이름하고 메시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넘겨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름은 누구고 그래서 이제 뭐 이름 더하기 어떤 이제 누가 어떤 메시지를 그래서 메시지를 이렇게 넘겨주는 코드 간단하게 서버 측 코드는 클래스 하나 메서드 하나 메서드 안에 한 줄짜리 코드로 채팅 서버를 구현을 했습니다. 챗허브는 채팅 서버 간단하게 시그널 R을 사용한 채팅 서버를 구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챗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너무 한 줄 한 줄 한 줄. 자 그럼 자 여기까지 해놨으면 한 번 정도 빌드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B 눌러서 솔루션 한번 빌드 정도 해주고요. 자 챗허브.cs 파일 만들었고요. 자 그럼 서버 측 코드를 작성했으니까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측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측 코드는 다시 default.aspx 페이지로 와서 서버 측 코드는 C샵으로 만들었으면 클라이언트 측 코드는 뭐를 통해서 자 클라이언트 측 코드는 뭐 이제 jQuery를 사용해서 이제 기능을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일 하단에 폼 태그 안에다가 자 영역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영역에 보시면 jQuery가 있죠. jQuery 그 다음에 시그널R을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자 동적으로 생성된 뭐에 의해서 global.asax 파일 asax 파일에 의해서 라우트 테이블과 라우트다 맵 허브스라는 이름의 이 한 줄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된 이제 현재 프로젝트가 빌드돼서 실행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파일이 있죠. 그래서 자동 생성된 이제 그 시그널R 허브에 대한 프록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슬래시 시그널 R 슬래시 허브스란 이름의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얘를 사용해서 실행을 시켜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 탭 눌러서 jQuery에 자 페이지 로드 이벤트 핸들러를 사용해서요. 이렇게 한 줄짜리 코드를 작성을 이제 스크립트 코드를 사용할 건데 위에서 만들어 놓은 얘네들 모양이 있죠. 그래서 챗 리스트에 대한 돔 엘리먼트를 가져오는 코드를 챗 리스트는 샵챗 리스트로 일단 하나 가져오고요. 요거 lbl 유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lbl 유저하고 그 다음에 이제 lbl 유저가 아니라 텍스트 유저, 텍스트 메시지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잠깐 클라이언트 측 코드를 잠깐 볼게요. 브라우저에서 보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측 코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소스 보기. 그러면 텍스트 유저, 텍스트 메시지라는 이름의 아이디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여기서
메시지는 텍스트 메시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봐도 되는데 그냥 그대로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유저부터 받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텍스트 유저부터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텍스트 유저부터 받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달러 텍스트 메시지로 돔 객체 안에 있는 텍스트 메시지 값을 받도록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챗 리스트 텍스트 유저 텍스트 메시지를 받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고 나서 default.aspx에서 서버 측 코드인 챗허브의 요 챗 서버를 접근을 해주고 싶다. 여기 안에 있는 코드, 얘 샌드 메시지를 사용해서 이름과 메시지를 받고 전체한테 브로드캐스팅을 해주고 싶다. 그럼 챗허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박을 사용해서, 자, 얘네들도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제가 바를 해주는 게 좋겠죠. 원칙적으로. 바 이번에는 자, 그래서 챗 서버라고 하도록 할게요. 챗 서버는 달러점 커넥션 점 허브, 자, 허브라고 해도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달러점 커넥션 점 챗이라고만 딱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만 해도 되고, 챗이라고만 딱 해도 허브에 된 걸 자동적으로 읽어오고요. 참고적으로. 자, 좀 더 엄밀히 따지면 달러점 커넥션 점 허브 점 프록시, 허브의 프록시들 중에서 제가 챗이라고 했잖아요. 챗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요 단어예요. 요 단어. 챗이란 단어로, 챗 허브를 챗이란 단어로 접근하겠다. 그래서 챗 서버에 접근할 수, 현재 챗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어떤 이름으로, 챗이란 이름으로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챗이란 이름으로 했을 때 서버에다가 메시지를 보내주고 싶다. 서버에다 메시지를 보내주는 코드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래서 뭐 서버에다가 메시지를 보내주는 코드는 어떻게 작성하느냐면 이제 여기서 달러점 커넥션 점 허브가 어떻게 됐을 때 스타트 데스크, 스타트가 완료가 됐을 때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 줄 수 있고요. 여기에 펑션 가로열고 닫고 중가로열고 닫고 해서 기본적으로 완료가 됐을 때 어떻게 한다, 서버 측으로 전송해 줄 수 있는 코드를 여기다가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버 측으로 이제 어떤 값을 전송할 때는 언제 전송할 거냐면 여기 텍스트 메시지에다 값을 입력하고 엔터 쳤을 때, 즉 그냥 엔터 쳤을 때, 뭐 특별히 버튼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엔터 쳤을 때니까. 그래서 달러 텍스트 메시지에 jQuery 이제 그 이벤트를 사용해서요. 어떤 이벤트면 키다운 이벤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쳤을 때 바로 전송하고 싶다. 키다운 이벤트를 사용해서. 그래서 펑션 괄호열고 닫고 중괄호열고 닫고, 그다음에 이제 키 값을 받아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중괄호를 밑으로 내리고요. 그래서 이제 키 값이 언제 엔터일 때만, 그래서 만약에 키 코드가 뭐와 같다면 13, 즉 엔터와 같다면 어떻게 하냐, 키 코드가 엔터와 같다면 어떻게 한다, 챗 서버로부터 그래서 이제 채팅 서버에 서버 측 코드인 이제 서버 측 코드인 어떤 메서드, send 메시지란 메서드인데요. 참고적으로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S자를 소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챗 서버에 send 메시지에다가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이제 메시지는 텍스트 유저 안에 있는 값을 입력해 줘야 되는 거니까 텍스트 유저 그 안에 있는 텍스트 박스의 값이니까 value, 그 다음에 달러 텍스트 메시지 value를 넣어주면 서버 측으로 값을 전송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전송하고 나서 뭐를 초기화시켜준다? 텍스트 메시지 value를 어떻게 한다? value를 자, 초기화시켜 주도록 하죠. 자, 이런 코드가 완성이 되겠네요. 자,
코드를 조금만 줄이고 한 화면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는 서버가 연결된 후 메시지 입력 후 엔터 쳤을 때 아무것도 안 입력해도 뭐 유효성 검사는 처리하지 않았으니까요. 입력했을 때 서버로 전송하게 하는 코드를 챗 서버다 서버에 있는 샌드 메시지. 자, 그러면 이제 전송하고 나면 이제 얘가 받아요. 이름과 메시지 바를 받아서 뭐 어떤 추가적 코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놔두고요. 그냥 어떻게 한다? 이제 receive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그 값을 클라이언트에다가 전송을 하네요. 이름과 메시지를 붙어서. 자, 요거를 받을 수 있는 것, 요거에 대한 여기 이름과 메시지 값을 다시 받아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거를 receive 메시지라고 해주고 싶다. 이것을 해서 서버에서 넘겨온 이제 값을 받아서 처리해 주는 코드는 어떻게 한다? 자, 그 챗 서버에 그러면 챗 서버에 클라이언트 측 코드에 어떤 이름으로 receive message라는 거. 중요한 거는 receive message 요 단어라는 거. 요 단어 그대로 요 단어에 해당되는 코드를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펑션 괄호 닫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처리해 줘야 돼요. receive message에서. 자, 그럼 receive message는 매개 변수가 하나가 넘겨져 오네요. 서버 측에서. 그럼 여기를 어떤 이름으로? 자, 여기를 receive message란 이름으로 받아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값을 어디다 출력하자? 우리는 그냥 여기다가 챗 리스트에다가 출력을 해주고 싶다. 챗 리스트에다 출력해주고 싶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챗 리스트는 어떻게 읽어요? $챗 리스트에 div 태그니까 여기다가 HTML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jQuery에 HTML로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HTML로 뭐를 추가할 거냐? 넘겨준 값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겨준 값을 추가하는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에 부딪혀 이제 더해서 그래서 챗 원래 있었던 거에 HTML 값에 더하기. 자, br 태그로 한 줄 내리고 다시 더하기 넘겨준 메시지를 출력을 시켜주게 되면 넘겨준 값을 받아서 그것을 div 태그에 계속 HTML로 추가를 시켜주는 코드를 이렇게 구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팅 서버의 연결, 주석 처리를 그냥 간단하게 해놓으면 자, 이런 코드가 완성이 되네요. 자, 이런 코드가 완성이 되네요. 자, 그러면 벌써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벌써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코드를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코드를 보게 되면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브라우저에서 보기 해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데 자, 제가 윈도우즈 왼쪽 버튼, 컨트롤 N 버튼, 윈도우즈 오른쪽 버튼 잠깐 세로 고침 잠깐 해주고요. 현재 2명의 사용자가 접속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면 레드라는 사용자가 안녕하세요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 레드가 안녕하세요 입력한 거고요. 여기서 제가 화이트가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가 반갑습니다 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중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챗 서버가 있죠. 채팅 서버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여기다 입력하는 값이 채팅 서버에 값이 전송이 되고 전송이 되면 얘는 어떻게 브로드캐스팅 채팅 서버 하는 역할은 뭐예요? all로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웹브라우저에서 어떤 만약에 값을 전송한다. 전송하자마자 나한테도 다른 사용자한테도 브로드캐스팅하는 형태로 채팅 서버가 시그널R이라는 이름의 기술을 통해서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엔터 잘 되죠. 이렇게 초간단 채팅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 경로를 카피를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했는데 제가 구글 크롬을 사용해서 접속을 한다.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레드, 화이트, 블루가 여기는 이제 크롬, 여기는 크롬에서 여기는 i11.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이제 다른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채팅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내부적으로는 누굴 통해서 시그널 아래 뭐를 통해서 이제 시그널 아래 허브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채팅 서버를 너무나 간단하게 구현해 줄 수 있고, 그걸 받아서 처리해 주는 거는 기본적인 모양 외에 이렇게 jQuery하고 jQuery 시그널 R, 그 다음에 자동 생성된 서버 측 코드를 작성해 주고요. 각각의 돔 엘리먼트들을 가져오고요. 채팅 서버 연결하는 코드, 서버 연결되고 나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코드, 그리고 이제 브로드캐스팅 된 값을 리시브 메시지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코드.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서버 측에다가 데이터를 보내주고, 그리고 받아서 처리해주는 코드를 이제 현재 화면에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간단하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잠깐 제 테스트를 하나 더 해보도록 하죠. 잠깐만요. 제가 어떤 걸 테스트할 거냐면 자, 이렇게 했는데 채팅 서버 연결하는 거는 자, 카피 앤 페이스트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커넥션.chat 직접 $커넥션.chat 이렇게 호출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 허브의 프록시들 중에서 채트에 연결한 거랑 동일하게 $커넥션.chat 이렇게 줄여서 해도 챗 서버는 동일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 다시 이렇게 해놓고 A, B에서 안녕하세요. 똑같죠? 반갑습니다. 똑같죠? 자,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줄여 쓰는 거가 이제 코드상으로 이제 더 간결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커넥션.hub의 프록시들 중에서 챗이라는 거. 이 챗이란 단어 어디에서 왔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왔다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서버 측 코드는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허브로부터 입력받아서 샌드 메시지로 이름과 메시지를 받아서 그거를 브로드캐스팅 클라이언트다 올다 리시브 메시지로 이제 클라이언트 측으로 브로드캐스팅 해줄 수 있고요. 그럼 클라이언트 측에서 기본적인 세팅 해놓고 이제 받아올 수 있는 채팅 서버를 이렇게 구현해 줄 수 있고요. 채트 서버에 서버로 전송할 때는 채트 서버다 서버 측 이름, 받아올 때는 채트 서버다 클라이언트 서버 측에서 이제 리시브 메시지라는 동적식 그 값을 이렇게 처리해서 보내고 받고 하는 처리를 간단하게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가장 기본적인 모양을 사용해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시그널R을 사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물론 현재 기능상에 뭐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이 보이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추가적인 기능들을 구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서버 측 코드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전형적인 최소한의 코드 사용 패턴은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구현이 완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때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이 뭐 애플리케이션마다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ACE.NET 시그널R을 사용하게 되면 가장 쉽고 빠르게 채팅 서버를 구축하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게 이번 섹션 강좌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